자, 시작합시다. 경우의 수예요. 그 경우의 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얼마나 내가 착실하고 정확하게 노가다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니네도 알다시피 곱하기가 더하기에서 나오는 건 맞잖아요. 그죠? 더하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곱하기를 만든 거잖아. 근데 곱하기의 원리가 더하기에서 나왔다고 해서 곱하기를 더하기로 하진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노가다를 하긴 하는데 이 노가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가 경우의 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순수하게 노가다를 하겠다 라고 하면 곱하기를 덧셈으로 하겠다라는 원리와 같은 거기 때문에 너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100% 노가다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노가다가 진짜로 중요하기 때문에 노가다를 시켜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케이스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A라는 상황과 B라는 상황이 정확하게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A라는 상황과 B라는 상황을 통합해서 식을 쓸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 경우의 수 이쪽 파트는 식 하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다. 그래서 니네가 문제를 풀 때 얘네들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식 하나로 깔끔하게 완성시켜야지 라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건 A라는 상황이고 얘는 B라는 상황인데 이거는 약간 상황이 좀 다른데 어떻게 하지? 가 아니라 그냥 따로따로 식을 만든다. 이겁니다. 그 다음 순열과 조합을 배울 건데 순열과 조합에서 순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열은 그냥 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곱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으면 순열은 뭐 P라는 공식 그게 필요가 없어. 그냥 아예 필요가 없는 식이야. 그런데 나중에 조합을 배울 건데 조합에서 그 C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이 정확하게 조합이 필요한 식이다 라는 걸 인정할 수 있으면 그 상황에 맞는 식이 공식이 정확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내가 문제를 풀 때 이게 뭐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100% 확신하고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가 하면서 풀면 무조건 틀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100%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식을 써야 돼요. 그래서 숫자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다 있는 거야. 경우의 수는. 식을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식을 만드는 거라서 내가 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 쓰는 숫자부터 끝에까지 쓰는 숫자가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근의 공식을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근의 공식이 뭐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이렇게 들어갈 건데 여기에서 내가 분모에 2a가 있는 이유 앞에 마이너스 b가 있는 이유 이거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하면서 식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그런 공식이 있고 거기다가 숫자를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오는 거였지. 근데 경우의 수에서는 숫자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 파트가 힘든 학생들은 식 하나하나에 숫자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지 않고 식을 쓰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풀면 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학생들은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고 분명히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고 이러니까 겁나 힘든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조금 신경을 써주는 게 좋다. 그러면은 처음 배우는 학생은 없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그냥 바로 설명을 할 겁니다. 948번 문제를 봅시다. 자, 이거와 비슷한 문제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12면체가 있다. 정12면체가 있는데 2a 배수 또는 3의 배수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거를 집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2의 배수 집합과 3의 배수 집합을 모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 12면체를 이야기할 때 2의 배수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A의 원소는 2, 4, 6, 8, 10, 12가 있을 것이고 3의 배수 집합을 B라고 했을 때 3, 6, 9, 12가 있을 건데 그래서 원소를 6개, 4개 더하면 끝이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6의 배수는 겹치니까 같은 숫자를 2번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합집합에서 쓰는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덧셈을 보고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 여기에서 말하는 동시를 우리는 같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선택한다. 않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니네가 동시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동시가 같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같은 시점이라는 건 결과론적인 같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결과를 볼 때 내가 이거를 같이 선택을 해서 결과를 보느냐 따로 선택을 해서 결과를 보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옷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전에 함수 이야기 설명했던 것 같은데 상의가 3개 있고 하의가 4개 있을 때 우리가 옷을 입는 방법이 뭐냐 라고 이야기하면 상의만 입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옷을 입을 때는 상의와 하의를 같이 선택해서 옷을 입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합의 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곱의 법칙을 사용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합의 법칙에서 말하는 이런 경우는 내가 2의 배수를 골라야지 라고 했을 때 3의 배수를 같이 고르지 않는다는 거죠. 3의 배수를 골라야지 라고 했을 때 2의 배수를 같이 고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골라서 개수를 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덧셈 합의 정리를 합의 공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때 요거를 빼는 이유는 6이라는 숫자는 2번 10이라는 숫자도 2번 이야기하기 때문에 합집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집합을 한번 빼는 느낌이다 라는 걸 이해하면 된다는 문제예요. 해보세요. 그래서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4의 배수의 개수는 25개, 5의 배수의 개수는 20개. 그런데 20의 배수는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에도 들어있으니까 5개를 빼야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쓰는 건데 여기에서 이 개수를 노가다로 다 셀 필요는 없는 거예요. 노가다가 필요한 게 있고 필요하지 않는 게 있잖아. 노가다가 필요한 상황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쉽게 개수를 셀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가다를 사용합니다. 노가다를 사용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거죠. 자, 951번 먼저 한번 해볼까?
자,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조건이 두 개 있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내고 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걸 또 찾아내는, 그냥 이렇게 찾아가는 순서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가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싹 모아놓은 다음에 나의 조건이 빡세다, 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기가 힘들 것 같다 라고 하면 나의 여집합을 찾아서 가에서 나를 만족하는 개수를 빼는 겁니다. 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의 여집합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가를 만족하고 있는 애들을 내가 한 예를 들어서 50개 모아놓고 있다가 그 다음 나를 만족하는 애를 만족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나를 만족하지 않는 건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만족하지 않는 게 20개야. 그러면 나를 만족하는 거는 30개이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게 괜찮다면 그냥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데, 가를 만족하는데 나를 만족하는 걸 찾기가 너무 힘들면 오히려 반대쪽을 찾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 여기 필요 없는 것들을 제외하는 이런 스타일로 우리는 가와 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게 쉬운 거, 이게 어려운 거. 그래서 쉬운 겁니다, 이건. 자, 그래서 가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찾아가면서 우리는 여기 숫자를 채워나가는 거죠. 여기가 2일 때 2, 4. 그 다음에는 없냐? 없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노가다를 할 때 약간 규칙을 스스로 잘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서 1, 1, 2 써놓고 갑자기 2, 4 쓰고 막 1, 3, 4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모양을 잡아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954)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우리가 중근을 가진다고 해서 판별식이 0이다라는 식을 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B와 A와 C가 있으면 당연히 얘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A와 C의 곱을 B가 맞추는 게 아니라 B의 제곱을 A와 C가 맞춰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식을 세우기가 좀 쉬워지는 거죠. B가 1일 때 A와 C가 1이면 되고, B가 2일 때 4니까 1, 4, 2, 4, 1 이렇게 맞춰주면 되고, B가 3일 때 9니까 3, 3, B가 4일 때 16이니까 뭐 있나? 4, 4? 5일 때 25니까 5, 6일 때 6, 6밖에 없나?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맞춰줄 수 있다. 여기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라고 나오죠. 니네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경우의 수에는 서로 같은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주사위 세 개를 던진다라는 멘트가 나오고 당연히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니네는 서로 같은 주사위를 던져서 모양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됐죠? 일부러 문제에서 서로 같은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뒤에 합의 법칙 주사위. 자, 959번. 지금 내가 계속 이런 문제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런 애들은 다 그냥 노가다입니다. 알겠죠? 노가다를 귀찮아하면 안 돼요. 경우의 수에서는 노가다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수의 합이 8의 약수 중에 1이 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2가 되는 경우는 1, 1이 있고 4가 되는 경우는 1, 3, 2, 2, 3, 1이 있겠고 8이 되는 거는 2, 6부터 해서 6, 2까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숫자를 다 쓰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경우의 수지 여기에 4가 들어가고 여기에 4가 들어가는 게 사실 궁금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2부터 6까지 몇 개 있냐 요거만 내가 쓸 줄 알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에 숫자를 다 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노가다들이 익숙해졌다 라고 하면 961번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고 여사건이라고 하는데 여사건의 원리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거랑 같은 느낌이에요. 뭐냐면 총 경우의 수 모든 상황을 여기에 다 깔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모든 상황은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에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모든 상황은 216개입니다. 216개를 다 내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216개가 이렇게 깔려져 있는데 내가 이거를 곱이 짝수인 게 있고 곱이 홀수인 게 있겠다라는 거죠. 곱이 짝수인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가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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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짝, 홀, 짝, 홀, 짝, 짝, 그 다음에 짝,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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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홀, 그 다음에 홀, 홀, 짝, 여기 짝, 홀, 홀, 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중에 이만큼은 다 짝수죠. 곱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일이 많은 거를 내가 왜 다 계산하냐? 요걸 생각해야 되겠다. 라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홀홀홀 되는 거 개수를 세기에는 뭐 충분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홀홀홀은 135 가지고 여기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개수를 세는 거고 A 자리에 1이 왔을 때 B 자리에 1 또는 3 또는 5 하면 되고 C 자리에도 1 또는 3 또는 5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A가 1이라는 애가 나왔을 때 B랑 C에 나오는 걸 싹 계산해 보니까 9개구나. 그러면 A에 3이 나왔을 때 A에 5가 나왔을 때도 9개겠지 하면서 우리는 식을 쓸 때 3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총 27개를 생각해낸다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갈 게 27개구나.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건 216에서 27을 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문제에서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리려면 이렇게 나오겠죠. 새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모양을 ABC라고 하자. 그러면 ABC는 짝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홀수다. 이렇게 되면 몇 개냐?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 일단 짝수를 만들 건데 합이 홀수까지 나오려면 얘네들 중에 여기를 물어보는 문제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하는데 요거 하나 계산한 다음에 얘는 위치만 바꾸는 거라서 이거의 경우의 수가 3배만큼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아니면 A, B, C는 짝수인데 A 플러스 B 플러스 C도 짝수다.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기와 여기를 물어보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6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그냥 단순히 반대쪽을 물어보고 끝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골라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여기. 자, 963번 문제. 이거와 관련된 노가다 문제가 대략 이런 겁니다. 내가 10,000원을 들고 문구점에 가서 1,000원짜리 지우개
500원짜리 샤프십, 뭐 샤프십 모르겠잖아. 샤프십, 뭐 2,000원짜리 샤프를 살 거다. 만 원을 채워서 사가지고 올 거다. 경우의 수를 세라. 됐죠? 해보세요. 자, 이런 애들을 노가다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컨트롤하기 좋은 숫자부터 선택을 하는 게 옳다 이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하기 좋다는 건 뭐냐면 큰 금액이 움직이는 게 컨트롤하기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X 같은 경우에 500원짜리를 살 때 500원짜리는 3개씩 살 수가 없거든. 홀수계를 사면 지우개랑 셔플을 샀을 때 깔끔하게 만원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이런 애를 먼저 선택하게 되면 내가 뒤에 있는 애를 고를 때 신경을 써줘야 될 게 많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히려 큰 금액부터 내가 선택을 해주면 작은 금액으로 갈수록 내가 고민을 해야 될 걸 많이 덜어주게 된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5일 때부터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기가 4면 8,000원이니까 여기는 2일 때, 1일 때, 0일 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4고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얼마인지를 쓰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몇 개를 사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가 궁금했던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는 그냥 남는 돈에 맞춰서 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안 사거나 2개 사거나 4개 사거나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가 정해지고 나면 이 자리는 저절로 정해지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내가 숫자를 쓰는데 큰 공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3일 때는 6,000원이니까 4,000원 남아서 4부터 0까지 이렇게 가겠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 자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셀 때. 괜찮습니까? 여기가 2일 때는 6부터 0까지가 될 거고 여기가 1일 때는 8부터 0까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0일 때는 10부터 0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1, 3, 5, 7, 9, 11 이런 식으로 개수를 세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개수를 세기 위해서 노가다를 하는 거지 이 자리에 어떤 몇 개를 샀는지가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양의 정수라고 이제 문제를 컨트롤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를 컨트롤하려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적어도 한 개는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양의 정수가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해보세요. 이렇게 뭐 다 써도 괜찮기는 해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숫자를 컨트롤하는 게 문제를 풀기에 편리하다라는 걸 문제를 풀면서 느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도 다 똑같으니까 넘어가고, 자, 수영도, 자, 970번 별표. 자, 서로 다른 걸 선택한다라는 건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서 방금 이야기하는 공식을 외울 수는 없는데 일단 기본적인 문제는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서로 다른 걸 가져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3명이서 서로 다른 걸 가져가는 경우는 2가지고 4명이서 서로 다른 걸 가져가는 건 9가지, 5명이서 서로 다른 걸 가져가는 건 44가지예요.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진짜 순수하게 노가다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4사람이서 서로 다른 걸 가져간다.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냐면 진짜 딱 저렇게 나올 건데 저런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게 또 어떤 게 있냐면 뭐 학원에 학생이 4명이 왔는데 비가 와서 우산을 들고 왔다. 근데 집에 갈 때 바빠서 막 들고 가다 보니까 서로 다른 우산을 들고 갔다. 그런 상황은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사람이 있습니다. 4사람이 있는데 임의로 하나씩 집었을 때 4사람 모두 서로 다른 걸 가져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A가 B 물건을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수영도를 할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뒤에 있는 걸 생각하면서 앞에 있는 애를 컨트롤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써나가다가 여기는 오류네? 그때 거기서 딱 멈추면 되는 거야. 알겠죠? 뒤에 걸 생각해가지고 여기는 이거 쓰면 안 되니까 앞에 걸 컨트롤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A, C, D 일단 다 쓴다 이겁니다. 이 자리에 C, D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자리에 C가 오면 안 되는데 하면서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때부터 되게 힘들어요. 알겠죠? 내가 생략해야 되는 걸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수용도를 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렵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A, D 이건 안 돼. 이런 식으로 쓰고 안 된다고 체크하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 C 안 돼, C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 그럼 A가 B를 가져갔을 때 나오는 경우가 3가지죠. 그럼 A가 C를 가져갔을 때도 A, B, D 안 돼. 그 다음 뭐야? B, D D 안 돼. A, B, B, A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D 걸 가져갔을 때 A, B, C 안 돼. B, C 안 돼. A, D, A, B, B, A 이렇게 해서 총 3개. 3, 3, 3에서 9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올 수도 있냐면 4사람이서 예를 들어서 학원에 우산을 들고 왔는데 집에 갈 때 보니까 A가 먼저 갔는데 D 우산을 가지고 간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A가 D 우산을 가지고 가고 남은 3명이 왔는데 D가 자기 우산이 없어. 그럼 D도 아무거나 들고 가겠지? 이러다 보니까 서로 다 다른 걸 가지고 갔다. 몇 가지냐? 라고 물어본 문제는 이걸 물어보는 거였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오케이? A가 D 걸 가져갔을 때 서로 다른 걸 가져가는 경우, A가 B 걸 가져갔을 때 서로 다른 걸 가져가는 경우, A가 C 걸 가져갔을 때 서로 다른 걸 가져가는 경우 다 개수는 3, 3, 3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보세요. 5명이서 4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건 A가 B 걸 가져갈 때, C 걸 가져갈 때, D 걸 가져갈 때, E 걸 가져갈 때 이렇게 4가지 경우가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각각의 상황마다 11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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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씩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5명이 있는데 5명이 선물을 각자 준비해가지고 선물을 가져가는데 A가 C 걸 가져가고 서로 다 다른 걸 가져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개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냥 11개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런데 수용도는 니네가 연습을 할 줄 알아야 돼. 수용도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5명이서 남의 걸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니네가 한번 연습을 할 거예요. A가 D 걸 가져가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해보세요. A가 D 걸 가져가는 걸로 11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수영도도 결국 노가다기 때문에 수영도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예, 이렇게요. 자, 요래 A랑 D를 썼으니까 B, C, E 안 돼. 여기에서는 C, E, 뭐야? E, C 안 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A, D, E 썼으니까 뭐 남았냐? B, C 이렇게 나오는 거고 C, B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D, C를 했으니까 A, B, 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B, E, B 안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야? A랑 E 이렇게 될 거고 E, A 안 돼. 이거 내릴까? 여기에서는 A, B, B, A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 B, C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B, C, C, B 그 다음에 여기에서 A, C, C, A 이런 식으로 개수를 써놔. 괜찮습니까?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순수하게 이렇게만 풀 수 있어, 이거. 알겠죠? 공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가다가 필요하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자마자 네 사람이 서로 다른 걸 가져가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얘는 외워서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973번처럼 뭐 5명이 있는데 5개의 선물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을 여기다 넣어라. 그런 다음에 다 나머지는 자기 거에 넣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이게 몇 가지라고? 시영아? 이거 몇 가지? 뭐라고? 아니야. 한 개를 컨트롤 했잖아. 이게 없으면 44. 요걸 하나 딱 하는 순간 11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하나 하는 순간 이게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 1번 A가 B 걸 가져갈 때 라는 멘트와 같은 멘트예요. 이게 괜찮습니까? 가운데 걸 컨트롤 했다고 생각을 하면 가운데인데 이거 앞뒤가 바뀌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A와 C의 위치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 1, 2, 3, 4, 5라는 5명이 K1부터 K5까지의 선물을 가져갈 건데 3번 사람이 2번 선물을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괜찮습니까? 나머지는 서로 다른 걸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마치 A라는 사람이 B의 선물을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같은 상황이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런 것들을 니네가 느낄 수 있어야 이런 문제들을 미친 듯이 경우의 수를 수용도를 해가면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유독 그래요. 알겠죠? 자, 그러면 고배 법칙. 자, 고배 법칙 같은 경우에는 같이 선택을 하느냐, 따로 선택을 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981번 A에서 시작해서 펜을 떼지 않고 쭉 움직이려고 한다. 이 도형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냐 이렇게 이야기했어. 자, 먼저 여기를 그려보죠.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이거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어봐야지. 재혁아? 자, 일단 네가 이걸 그리고 싶어. 그러면 어느 곳으로 먼저 가야 될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이 있다고 하자.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하자. 됐지? 그러면 이거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순서를 고르는 경우 몇 가지일까? 6가지. 그러니까 얘네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첫 번째 1번을 갔다가 2번을 가고 3번을 가겠다. 1번을 갔다가 3번을 가고 2번을 가겠다. 2번을 가고 3번. 3번을 가고 1번. 1번, 2번 가고 2번, 1번 가겠다. 이렇게 원래는 노가다를 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너무 원초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산하는 방법으로 요게 있었다. 괜찮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는 방향을 정하고 끝이 날 게 아니라 1번 방향으로 갈 건데 어디로 갈 거냐를 또 정해야 되죠. 1로 갈 거냐, 1로 갈 거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1번으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2가지. 2번으로 가는 방법도 2가지. 3번으로 가는 방법도 2가지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1번, 2번, 3번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도 1번으로 가는 방법을 뭐 A, B, 여기를 C, D, E, F 이런 식으로 했을 때 A에 C, D 그 다음에 E, F 이런 식으로 또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A에 B를 갈 때도 C, D, E, F,
EF. 총 8개로 또 나뉘어진다는 거지. 이 하나의 코스가 사실은 8개의 코스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8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면은 시각적으로 내가 다 싹 보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수영도로 해가면서 풀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쓰는 이 식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숫자를 다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내가 왜 했느냐, 여기 곱하기 8 왜 했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확신을 갖고 써야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8이라는 숫자는 요거 가는 코스 AB로 갈 거냐 CD로 갈 거냐 EF로 갈 거냐 이걸 정하는 방법이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여기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8개가 나오는 이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곱의 법칙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게 이게 진짜로 곱했을 때 이게 전체의 경우가 나오는가가 되게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계산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뭐 7 곱하기 8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쳐. 그럼 56인데 진짜로 56개가 맞는가가 궁금할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은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내가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왜냐하면 경우의 수는 확신을 가지고 푸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노가다를 해서라도 상황을 인지해 주는 게 좋다. 알겠죠? 나중에는 그거 못해요. 절대로. 시간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한 번 정도는 노가다를 해도 괜찮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움직이는 게 총 48가지가 있다. 그럼 48가지 방법으로 씩 움직여가지고 밑으로 내려오고 나오면 여기서도 똑같겠죠. 그래서 48 곱하기 48을 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48 곱하기 48은 1000이 넘잖아. 그지? 그거 어떻게 내가 진짜 순수하게 노가다를 하겠어요? 못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내가 쓰는 식에 확신이 없으면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곱의 법칙 한 번 더. 그러니까 978번 한번 해보죠. 자, 한국 영화 7편, 외국 영화 3편, 나 한 편만 볼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 한국 영화를 고르는 순간 외국 영화 못 고르죠. 외국 영화를 고르는 순간 한국 영화 못 고릅니다. 이럴 때는 합의 법칙을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영화 한 편이 아니라 한국 영화 한 편, 외국 영화 한 편을 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7 곱하기 3을 해야 될 거예요. 한국 영화 하나 고르고 외국 영화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는 10 위에 거 스프 2개, 주요리 3개, 후식 4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한 가지씩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세트. 이게 이것도 고르고 이것도 고르고 이것도 고르죠. 그렇기 때문에 스프를 고르고 끝이 안 나는 경우는 곱의 법칙으로 연결한다. 이거를 구별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게 나 이거 곱인지 모르겠다 한다면 1번 스프 착착착 1번 주요리 2번 주요리 3번 주요리 착착착착 1번 후식 2번 후식 3번 후식 4번 후식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없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좀 해보시라고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하다 보면 오케이 고배 법칙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하는 순간 문제 푸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예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항의 개수. 자 항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원리만 설명하면 될 것 같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저거 뭐냐 할까? x 플러스 y가 있고 a, b, c, d가 있을 때 이걸 전개하라고 하면 x를 이렇게 곱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ax, bx, cx, dx, ay, by, cy, 그 다음에 dy. 자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기에서 하나 고르고 여기에서 하나를 골라서 곱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x 또는 y를 꺼내고 여기에서 a, b, c, d 중에 하나를 꺼내서 곱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여기 있는 개수를 다 쓰지 않고도 여기 둘 중에 하나를 고르고 여기 넷 중에 하나를 골라서 총 8개의 항이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분배를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 요거를 니네가 이해할 수 있다면 나중에 확통에서도 이제 이항 정리라는 파트를 공부할 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녹아났기 때문에 뭐를 한번 해볼까? 이거 좋네요. 자 988. 자 이런 것들을 노가다로 하려면 수영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노가다인데 이 노가다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배 법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배 법칙은 노가다가 계산이 너무 많아 너무 힘들어서 계산할 수가 없어. 하지만 상황이 뻔해. 그러면 규칙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 규칙이 고배 법칙입니다. 원래는 이거죠. 원래는 이건데 이거를 다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봤지. 야 이것이 어떻게 하냐? 했는데 여기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2, 4, 6, 8 4가지가 있고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1, 3, 5, 7, 9 5개가 있고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2, 3, 5, 7 4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꺼내고 여기에서 하나 꺼내서 여기에서 하나 꺼내서 조합을 할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100의 자리 숫자 짝수를 하나 꺼냈다고 해서 끝이 난 게 아니다. 10의 자리를 같이 꺼내야 한다 라는 게 느껴지면 이게 고배 법칙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래 하면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 옷 입는 거를 자꾸 떠올리세요. 내가 상의를 입고 하의를 같이 입어야 된다. 이럴 때 우리는 고배 법칙을 사용한다. 상의 3벌, 하의 4벌. 그게 3 더하기 4가 아니라는 거. 괜찮습니까? 그거를 계속 떠올린다면 내가 100의 자리를 선택하고 끝이 안 났다. 10의 자리도 같이 골라야 된다. 요게 느껴진다면 이게 고배 법칙으로 연결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문제를 내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길찾기. 길찾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으니까. 자, 여기 996 해봅시다. 윤주 코스를 정해보자. 어떻게 갈래? A에서 C로 가고 싶어. 바로 가거나 B를 거쳐서 C로 가거나 또 EC로 가거나 또 EDC로 가거나 ADC로 가거나. 괜찮습니까? 또 있냐? AD 좀 더 둘러가도 되지 않냐? 그렇지, 이렇게 가도 되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996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네가 이거 분리할 수 있겠니? 이거 어차피 한 방에 못 가잖아. 이거 다 나눠야 되지 않냐? 라는 겁니다. 이 나누는 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A에서 C로 바로 가겠다 한 가지,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고 B에서 C로 가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여기에서 A에서 B로 갔다고 해서 끝이 난 게 아니다. 나는 B에서 C로 또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를 우리가 호배 법칙으로 깔끔하게 받아들일 수 있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6, A에서 1을 거쳐서 C로 가는 방법 한 가지, A에서 1을 거쳐서 E에서 D를 거쳐서 D에서 C로 가는 방법 두 가지, A에서 D를 거쳐서 D에서 C로 가는 방법 두 가지, A에서 D를 거쳐서 D에서 E를 거쳐서 E에서 C로 가는 방법 한 가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길이 늘어나는 것과 방법이 늘어나는 걸 구별할 수 있겠니? 괜찮습니까? 이게 이 다음 문제일걸? 아니죠? 요거도 있겠을 텐데. 유형 11번부터 합시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었냐면 11111 이렇게 숫자를 써나가면서 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죠? 니네가 나중에 조합을 공부하게 되면 그 방법을 쓰진 않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보단 아는 게 좋으니까. 자, 이런 겁니다. A가 있어요. B로 간다. 경우의 수 한 가지. A에서 어딘가를 거쳐서 B로 간다. 이래도 경우의 수는 한 가지. A에서 어딘가를 거쳐서 B로 간다. 경우의 수는 한 가지. 길은 늘어나지만 방법은 한 가지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요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A에서 여기 초등학교 때 1111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A에서 2점으로 가는 방법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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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A에서 마찬가지로 2점으로 가는 방법 한 가지. 그럼 여기는 이렇게 가는 방법과 이렇게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일로 가는 방법, 일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가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일로 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방법으로 일로 왔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일로 가는 방법 몇 가지냐라는 거죠. 그러면 A에서 여기를 거쳐서 일로 갈 때 이 여기는 길이 늘어난 거지 방법이 늘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A에서 2점으로 갈 때 일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에는 길이 늘어난 거지 방법이 늘어난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A에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예요. 여기에서 일로 갈 때도 길이 늘어난 거지 방법이 늘어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이쪽 길을 가는 순간 일로는 못 가게 되고 이쪽 길로 가는 순간 일로는 못 가게 돼요. 그럼 이 방법과 이 방법을 곱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세 가지. 자, 그럼 여기에 쓰는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 자, A가 있고 세 가지 방법으로 뭐가 왔다. 여기에 뭐가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 A에서 별로 가기 위해서 여기를 통해서 갈 수 있고 여기를 통해 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일로 가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이 길이 늘어난 거지 방법이 늘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A에서 이렇게 가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A에서 세모로 오는 방법이 한 가지인데 세모를 통해서 별로 가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길이 늘어난 거지 방법이 늘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로 가는 방법은 3이랑 1을 더해서 4가지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길이 늘어났는지 방법이 늘어났는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면 문제를 풀 때 헷갈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4 여기가 5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여기는 몇 가지냐라는 거지. 궁화 여기 몇 가지? 여기 세 가지. 여기를 세 가지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세 가지 방법으로 일로 왔는데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은 길이 늘어난 거지 방법이 늘어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는 몇 가지? 7가지. 여기는? 12가지. 그럼 여기 몇 가지? 여기 몇 가지? 여기도 7가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여기는 19가 되고 여기는 26이 되겠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방법이 늘어난 것과 길이 늘어난 것을 구별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8번 해보세요.
태훈아 여기 숫자 말해봐. 여기 밑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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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3, 4, 7, 11,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된다.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쭉 움직일 때 이게 길이 늘어나는 거지 방법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라는 거, 그걸 니네가 이야기할 수 있으면 헷갈릴 이유가 없다 라는 거죠. 그러면 약수의 개수 세기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거니까 크게 뭐 생각할 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2 2의 제곱 곱하기 3 약수의 개수를 세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2의 제곱의 약수가 요래 되고 3의 약수가 요래 되니까 요래 그래서 1, 3 2, 6 4, 12 이런 식으로 약수를 만들어라 라는 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라고 했을 때 여기다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이렇게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3이 되는 이유는 여기가 3개라서, 여기가 2가 되는 이유는 여기가 2개라서, 곱하는 이유는 이렇게 수영도를 이용해서 모양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 괜찮죠? 자, 그럼 여기는 이대로 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요걸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불 방법부터 한번 해보죠. 1,000원짜리 4장, 10,000원짜리 3장이 있다. 내가 이걸로 돈을 내겠다 이겁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했던 약수랑 똑같아요. 10,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는데, 내가 돈을 낼 때 꼭 1,000원짜리를 내야 되는 건 아니죠. 10,000원만 내도 돈을 내는 거잖아. 그래서 안 내고 1개 내고 2개 내고 3개 내고 4개 내고 안 내고 1개 내고 2개 내고 3개 내고 요래 돈을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어서부터 척척척척 하면 0, 10,000원, 20,000원, 30,000원, 그 다음 여기에서 척척척척 하면 1,000원, 11,000원 이렇게 했을까? 21,000원, 그 다음에 31,000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척척척척 하면 2,000원, 12,000원, 22,000원, 32,000원 이렇게 쓰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계산하는 방법이 5 곱하기 4에서 20인 줄 알았는데 얘는 돈을 안 낸 거잖아. 나머지는 돈을 다 낸 거고. 그죠? 그래서 이건 돈을 안 냈으니까 한 가지는 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돈 내는 방법이에요. 괜찮습니까? 돈 내는 방법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가 않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뭐 3,000에다가 1.3만, 2.3만, 3.3만, 4,000원, 1.4만, 2.4만, 3.4만 이거를 다 써가지고 20개 중에 1개를 뺀다라고 문제를 풀 때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노가다를 하면 되는 거지만 귀찮으니까 이걸 받아들여라
이게 이제 돈 내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 이건 좀 쉬워요. 그죠? 이게 돈 내는 금액에 관한 이야기인데, 돈 내는 금액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5,000원짜리. 그러니까 이것도 4개로 하자. 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돈 내는 금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돈 내는 금액은 돈 내는 방법과 일단 방법이 똑같습니다. 방법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일단은 쫙 해보겠다라는 거죠. 0, 5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만, 2만, 3만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5천, 1.5만, 2.5만, 3.5만. 그 다음에 만, 2만.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 2만, 3만, 4만. 3만, 4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때 1.5만, 2.5만, 3.5만, 4.5만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2만, 3만, 4만, 5만. 자, 이렇게 놓고 나서 보니까 돈 내는 금액의 종류는 내가 5,000원짜리를 2개 내서 10,000원을 내든 만원짜리 하나를 내서 10,000원을 내든 돈 내는 금액은 10,000원으로 같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 거죠. 야, 이거 돈 내는 금액은 같은 거잖아 하면서 얘네들 다 생략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략, 생략. 그 다음에 여기서도 생략, 생략, 생략. 여기서도 생략, 생략, 생략.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돈이 0, 5천, 만, 1.5만, 2만, 2.5만, 3만, 3.5만, 4만, 4.5만, 5만 이런 식으로 남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를 싹 가리고 나 이거 얼마 있는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야, 돈 내는 금액을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야, 5,000원 내고 10,000원 내고 15,000원 내고 20,000원 내고 아, 돈을 이렇게 낼 수 있어? 그럼 너는 5,000원짜리가 4장 있겠네 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몰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누가 이 돈 내는 금액을 보고 5,000원짜리 4장이 있고 10,000원짜리가 3장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냐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돈 내는 금액의 종류가 이거라면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와 5,000원짜리가 구별이 안 되겠는데? 라는 걸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셀 거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10,000원짜리를 5,000원짜리로 다 바꿔서 애초에 겹치지 않도록 세팅을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 내는 이제 금액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큰 돈의 느낌이 나지 않는다면 큰 돈의 가치를 가질 수가 없어서 작은 돈으로 바꿔야 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000원짜리가 4장 있고 10,000원짜리가 3장 있을 경우에 돈 내는 금액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10,000원 이렇게 될 거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은 10,000원짜리가 있는지 누구나 다 안다는 소리죠. 오케이?
내가 야 돈 내는 금액이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만원, 11,000원, 12,000원, 13,000원, 14,000원, 20,000원 이런 식으로 돈을 낼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면 누구나 다 1,000원짜리가 내장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원짜리가 따로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럴 때는 돈 내는 금액이나 돈 내는 방법이나 똑같을 거다 라는 건데 이런 식이면은 돈 내는 금액과 돈 내는 방법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 있으면 된다 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나는 만원짜리가 5,000원짜리로 바뀌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모양을 바꿔줘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5,000원, 만원, 15,000원, 20,000원 이거를 5,000원짜리가 4장 있는 게 아니라 5,000원짜리가 2장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도 식을 정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헷갈리는 경우가 한두 개 나올 수는 있는 거지. 근데 내가 그런 것들까지도 컨트롤 할 수 있으면 5,000원짜리의 개수와 만원짜리 개수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이걸 만들겠다 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만원짜리를 5,000원짜리로 바꾸는 게 무조건 쉽다 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문제 100원짜리, 500원짜리 5개, 1,000원짜리 4개, 4장, 돈 내는 금액, 방법부터 있을까? 돈 내는 방법, 돈 내는 금액, 한번 정리해 보시고, 100원짜리 5개, 그 다음에 500원짜리 2개, 돈 내는 방법 4개라고 할까? 돈 내는 금액. 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추워요.
채원아, 요거 방법 계산하는 식. 자, 금액 구하는 식. 식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을 것 같아. 어떻게 돼요? 몇 개? 금액 종류. 개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몇 개? 14개. 자, 이거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바꾸면 이거 8개 나오는 거지. 8개가 1로 넘어가면 13개 나오는 거잖아. 그 13개 중에 14개라고 이야기하는 건 빠번이 들어가서 그런 거지. 근데 빠번은 돈 내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13개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괜찮죠? 자, 여기 봅시다. 여기 같은 경우에 니네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얘는 둘 다 괜찮아요.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돈 내는 방법 계산할 때 5 곱하기 3 빼기 1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 돈 내는 금액을 이야기할 때도 5 곱하기 3 빼기 1이에요. 근데 이거 전부 다 100원짜리로 바꿔도 14개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니네가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이쪽으로 모아줬을 때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쭉 돈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안 바꿔도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그 다음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300원, 1400원.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돈 내는 금액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보면 그냥 100원짜리 14개 있는 거랑 괜찮습니까? 50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4개 있는 거랑 돈 내는 금액이 겹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상황이라면 금액이 겹치지 않는다는 게 느껴지고 깔끔하게 이어진다라는 게 느껴진다면 얘를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거랑 비슷한 예로 이런 것도 괜찮은 거야. 5,000원짜리 한 장, 만원짜리 4장.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돈 내는 금액의 종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돈을 한번 내보면 되는 거죠. 5,000원, 만원, 15,000원, 2만원, 25,000원, 3만원, 35,000원, 4만원, 45,000원 다 낼 수 있거든. 그럼 5,000원짜리 9개 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 때 얘를 이렇게 바꿔도 괜찮아. 근데 우리가 돈 내는 방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2 곱하기 6 빼기 1도 괜찮아.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돈 내는 금액을 이야기할 때 500원짜리로 얘 거를 만들어버리면 큰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해도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럴 때는 꼭 바꿔서 금액의 개수를 계산을 해야만 하고, 지금처럼 얘가 얘 걸 못 만들어주지만 돈이 깔끔하게 작은 단위로 이어져 나가는 게 느껴진다면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괜찮습니까? 이거는 니네가 선택하는 거다. 됐죠? 자, 그 다음 조금만 참으세요. 한 개만 하면 끝이야. 색칠하기. 자, 색칠하기 봅시다. 자, 우리 색칠하기의 핵심은 뭐냐면, 제일 영향력이 많은 공간이 어디인가를 선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애가 제일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A가 서로 마주하고 있는 그 공간이 제일 많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A라는 공간을 먼저 색칠을 하고 개수를 세면은 개수를 세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런데 이런 문제의 단점이 뭐냐면 얘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제일 많은 공간을 마주하고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렇게 생긴 애가 있거든. 요렇게 생긴 애는 어느 위치를 보더라도
두 개랑 영향. 얘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둘만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두 군데랑만 영향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두 군데랑만 영향이 있어.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정확하게 영향력을 많이 뻗치고 있는 게 아닌 상황이라면 우리는 여기서처럼 색칠하는 거를 여기서도 그대로 써먹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영향을 많이 주는 공간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색칠을 해나가면서 나머지 공간을 채워나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 겁니다. 케이스를 또 나누는 거지. 색칠하는 전체 경우의 수가 있다. 색칠을 하는 전체의 경우 수가 몇 개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을 적절하게 분류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는 예를 들어 여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 A, B, C, D라고 합시다. A와 C에 같은 색이 있는 경우, A와 C에 다른 색이 있는 경우, 여기서처럼 중복해도 좋으나 인접하는 색은 다른 색으로 칠해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시다. 색깔은 4개 고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안에는 A와 C가 같은 색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B와 D는 같은 색인지 다른 색인지 말 안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A와 C가 같은 색일 때 B와 D가 같은 색일 수 있고 B와 D가 다른 색일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와 C가 다른 색일 때 B와 D가 같은 색일 수 있고 B와 D가 다른 색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총 4가지 패턴을 크게 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A와 C에 같은 색이 있는 경우와 A와 C에 다른 색이 있는 경우로 나눠 놓았는데,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색칠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죠.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 색칠하고, 여기는 얘랑 다르면 되니까 3개 중에 하나를 색칠하고, 얘는 얘와 다른 색을 고르면 되니까 3개 중에 하나를 색칠하고, 얘는 얘와 다른 걸 고르면 되니까 2개 중에 하나를 색칠해서 4, 3, 3, 2 해서 72 이렇게 하면 답이 아니거든.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A와 C에 예를 들어서 빨주노초 총 4가지 색깔이 있을 때 여기에 빨간색을 놓고 여기에 초록색이 들어갔을 때 여기에는 2가지 경우가 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빨간색이 또 왔으면 여기에 들어오는 게 3가지거든. 괜찮습니까? 아까 전에 여기 계산식에는 여기에 2가지가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색깔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개수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을 하나로 통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의 식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식을 구별을 했어야 되겠고, 그 구별하는 방법으로 나는 A와 C에 같은 색을 넣는 경우와 다른 색을 넣는 경우로 구별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꼭 A와 C여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B랑 D로 해도 돼요. 괜찮죠? 내가 원하는 위치를 구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풀 때도 B와 D에 같은 색깔을 넣겠다, B와 D에 다른 색깔을 넣겠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기는 해. 하지만 이렇게 압도적으로 색깔이 이제 여러 군데랑 동시에 이제 면적을 공유하고 있는 이런 애가 있다면 여기서부터 색칠을 해 나갔을 때 또 조금 덜 힘들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주인공을 BD로 정하기 전에 A 먼저 정한 다음에 B와 D를 같은 색깔을 넣겠다, A를 정한 다음에 B와 D를 다른 색깔을 넣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문제가 쉽게 풀린다 이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있을 때 A와 D, C에 같은 색을 넣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A에 4개 중에 하나의 색깔을 넣고 C는 같은 색을 넣어야지 라고 했으니까
경우의 수는 한 가지겠죠. A에 넣은 색깔. 그 다음에 B는 얘네들과 색깔이 겹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3개 중에 하나를 넣고, 그 다음에 D도 얘네들과 색깔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3개 중에 하나를 넣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3, 3을 고르는 이 행동은 여기에 같은 색깔을 넣는 행동도 들어가고 다른 색깔을 넣는 행동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해되나요? 여기에 3, 3이 들어갈 때 여기에 빨주노초라고 한다면 여기에 빨빨 들어갔을 때 여기에 주노초 주노초 그 다음에 주노초 해서 초까지가 들어가는 게 여기서 말하는 3, 3입니다. 여기가 괜찮죠? 그러니까 같은 색깔 들어가는 경우와 다른 색깔 들어가는 경우 얘네 둘이 같을 때와 다를 때를 구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거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4가지 케이스를 다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A와 C에 같은 색깔이 들어가는 게 36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A와 C에 다른 색깔을 넣는 경우가 여기에 4개 중에 하나를 넣고, C는 얘와 달라야 되니까 셋 중에 하나를 넣고, B는 얘네 둘과 다 달라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넣고, D도 얘네 둘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넣어서 4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84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70이었지. 그러니까 12개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을 하나로 통합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구별을 해서 문제를 풀 줄 아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요. 여기에 5, 4 얘네들과 달라야 돼 3, 얘네들과 달라야 돼 3, 얘네들과 달라야 돼 3. 우리가 이렇게 풀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라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얼마냐? 20에다가 27 하면 540 뭐야 이거? 얼마야? 540? 이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둘로 나눴다고 생각합시다. A, B, C, D, E. A에는 5개 중에 하나를 색칠했다고 봐요. 그 다음 여기 위에 거는 B와 D에 같은 색깔을 칠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B에 칠하는 경우는 4. 괜찮습니까? 넷 중에 하나를 칠한 거고, D에는 B와 같은 색을 칠하기로 했으니까 1이겠죠. C는 얘네 둘과 색깔을 다르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얘네 둘은 같은 색이라서 여기는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면 되고, E도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면 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색깔이 다르기만 하면 되니까 E는.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이제 B에 4개 중에 하나를 색칠하고 D는 얘네들이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겠다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과 다 달라야 되죠. D는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이렇게 셋 다 다르죠. 색깔이 지금 셋 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C는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해야 되고, E는 얘네들과 색깔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를 칠한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얼마야? 980개, 얘는 360개. 그래서 2개를 더하면 540.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칠해야 될 위치를 분리해서 칠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위에 거의 단점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내가 구별을 할 줄 알면 이거 구별 안 해도 되겠는데? 라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이 식이 편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면 위의 식으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아무래도 어려운 문제는 다 이렇게 풀겠죠. 그죠? 쉬운 문제는 식 하나로 되겠지만 어려운 문제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니네가 잘 컨트롤 할 수 있겠냐 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14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개수를 보면 알겠지만 노가다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식을 쓸 때 내가 식을 잘 쓰고 있는지를 한번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거 하고 쉽시다.
보여나? 어떻게 했어? B와 D가 같을 때, B와 D가 다를 때. 자, B와 D를 같게 했다고 치자. 10. 요거부터 해줘. D. 같은 거. 1. 그 다음 A. 4. C. 2.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얼마야, 이거? 9, 20, 180? 자, 그럼 B와 D가 다를 때, B, D, A, C, E, 괜찮나? 몇 가지야? 10, 8, 24, 240? 그럼 420개 나오네. 맞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지금 우리는 B와 D가 같을 때와 B와 D가 다를 때를 기준으로 했어요. 자, 이걸 하기 전에 우리는 뭘 먼저 컨트롤하는 게 좋냐면 C를 먼저 정해주고 나서 하는 게 좀 더 편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가 아닙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경우의 수를 푸는 문제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알겠죠?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해서 이런 문제는 다 이렇게 풀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방법들 중에 C가 얘네들한테 모두 다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C에 먼저 색칠을 해놓고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여기에서 나는 만약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A랑 1을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라고 한다면 A와 E에 같은 색깔을 넣을 때와 A와 E에 다른 색깔을 넣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A와 E에 같은 색깔을 넣겠다라고 한다면 A는 C와 다른 색깔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4, 1 이렇게 될 거고, 자, 같은 색깔을 넣었으니까 B에 들어가는 건 얘네들이 같으니까 두 가지 색깔만 다르면 되는 거죠. 3, D도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냐? 12에다가 60에다가 18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와 E에 다른 색깔을 넣을 때 4, 그 다음에 E는 3, 그 다음에 B는 색깔 얘는 셋이 다 다르지? 2, D도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얼마야? 10, 80, 240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니까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셔야 돼요. 근데 합리적으로 찾는 거다. 합리적으로.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푼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경우의 수와 관련된 거는 이 정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다음에 수녀를 공부하겠지만 수녀에 있는 문제는 거의 100% 곱의 법칙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공식을 억지로 쓰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문제를 풀면 나중에 되게 쉽게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곱의 법칙까지 배웠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